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사성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해받을 행동을 가끔 무의식 중에 오해받는 경우 있죠.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이 남들 눈에 이상하게 비쳐서 오해받는 경우 많잖아요. 저는요 가끔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제가 전철을 타면은요 사람들이 양보를 합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왜 양보를 할까 하고 돌아보면 제 얼굴을 문득 쳐다보는 순간 양보받을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전혀 양보받지 않아도 될 만큼 튼튼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오해를 받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내가 하는 행위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오해받는 경우 이런 표현 씁니다. 과전불람리. 무슨 얘기냐? 남에게 혹시라도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에서 우리 과전불람리라는 말을 쓰죠. 무심코 한 행동. 요즘은 조심해야 될 행동이 참 많습니다. 누가 지나가는데 조심해야 되고요. 손가락도 조심해야 되고 뭐든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나는 무심코 편안한 마음으로 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외국 나가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과전불람리라는 거 낮자 공부 한번 해보고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 속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글자입니다. 같이 보죠. 이 글자는요 외과자라는 건데, 외가 뭐냐면 오이의 준말입니다. 오이와 같은 종류를 전부 외과라고 그래요. 우리 참외도 있죠. 참외, 외, 그것도 외입니다. 그리고 오이도 줄이면 외입니다. 이 모양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면요, 이렇게 넝쿨이 있고 그 넝쿨에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오이가 하나 딸랑 매달려 있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오이가 덩쿨에 매달린 모양에서 오이과, 참외과, 모과과라는 뜻이 됐고요. 여기에 아들자가 있으면 무슨 자죠? 외로울 꽃자죠. 왜예요? 그렇죠. 요렇게 오이 하나가 씨앗자자니까요. 아들자가 오이 하나가 씨앗처럼 혼자 남아있다 해서 외로울 꽃자입니다.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글자죠. 우리가 이런 말 씁니다. 응용 단어를 보니까요, 관연하다. 관연이 무슨 뜻이죠? 여자가 혼기에 이른 나이 또는 벼슬의 임기가 찬 해를 관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물러날 때 하는 말이 걸해골하면서 관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내 임기가 꽉 들이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여자들이 혼기가 꽉 찬 것을 관연한 나이다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과채다라는 말 있죠. 오이나무를 과채라고 합니다. 우리 여름 되면 시원한 냉채 있잖아요. 냉채. 그게 뭐죠? 오이냉채. 그런 것을 줄여서 과채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자로는 냉과채겠죠. 냉과채. 이거 한자 되네요.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왜냐고요? 낮자 공부한 사람들은 여러 자들이 합쳐지는 그 단어 공부 무시할 수 없겠죠. 그것이 길어지면 문장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어떤 자가 나올런지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과전이라는 건 오이밭이기 때문에 밭전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밭전자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쉽죠. 이게 밭두둑이죠. 가로와 세로로 구획된 농토를 위에서 바라본 모습.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밭이다 해서 밭전자죠. 전답 그러면 밭과 논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농토를 전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원 일기 할 때 전원이 뭐예요? 논밭 또는 시골을 전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밭이 있어야 시골이죠. 밭이 없으면 그게 시골입니까? 그렇죠. 아주 요즘은 이 토지 열풍이 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농사 지으려고 토지 열풍 부른 게 아니고 땅 투기 때문에 그렇게 됐더군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논이 있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느냐고요. 농경사회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해의 곡식을 거둬놓지 않으면 겨울을 날 수 없었던 거죠. 너무너무 재밌는 건요, 사람만 유일하게 1년 먹을 양식이 있어도 더 노동을 하고 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은다는 거예요. 사자는, 그 무서운 사자나 호랑이는요, 토끼든 사슴이든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배고플 때는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를 다 먹고 배가 차면요, 옆에
들고양이가 지나가도 그냥 내비둔답니다. 무슨 얘기냐? 배부를 때는 절대로 더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 옆에 사슴이 와도 절대 안 잡는다는 거예요. 사람만큼은 그게 아니죠. 잡아놓고 또 지나가, 이거 또 잡어. 또 있어, 또 잡어. 너무나도 바쁩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다가 인생 종칩니다. 꿈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고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만 노력한다면 불행합니다.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무슨 이야기하다 이 이야기 됐죠? 밭전자죠. 여러분, 밭전자는 농토와 농토의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 꼭 필요했었던 건 뭐 때문일까요? 소유권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죠. 안이불자입니다. 이 안이불자는 여러 번 나오죠? 같이 또 한번 설명해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글자죠. 이것은 하늘이고요. 이건 새라고 그랬죠. 즉 새가 하늘로 날아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데서 아니다라는 부정형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부정형, 움직이다라는 동을 안이불을 넣으면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아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동이라고 그래요. 듣는다라는 청 앞에 불이 오면 불청, 한마디로 말해서 청한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듣지를 않는다 이 얘기니까요. 이 아니불자가 들어가면요 무슨 일이든 아니다라는 부정형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반고래 사람도 있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꼭 반대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오늘 야유회 나왔는데 오늘 경치 너무 좋다. 그러면 꼭 하는 사람. 좋기는 뭐가 좋아. 여기보다는 저쪽이 더 좋지. 이러는 사람 있죠. 그쪽에 가면 또 뭐라 그래. 우리 바다가 더 좋은데. 이런 사람 만나면 참으로 피곤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긍정적이에요. 야, 여기 왔더니 너무 좋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 여기 오길 너무 잘했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는 새가 되지 마십시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부메랑이죠. 네,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음 또 다른 글자 하나 보도록 하죠. 과전불납이니까 들일납자가 되겠죠. 들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실사 옆에 안내다. 너무나도 재밌네요. 즉 실이 물을 실 안으로 빨아들이듯이 거두어들인다는 데서 우리는 이것을 거두어들이다, 들일납, 또 들이기 위해서는 받쳐야 된다 해서 받칠 납자로 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해가 잘 받아들여지는 거는 실에 물이 먹듯이 딱 이해되는 거죠. 납득, 어떤 일의 내용을 잘 알아차리는 걸 납득이라고 그래요. 이때 납자가 왜 쓰였는지 이해되죠? 실이 천이 자기 안으로 물을 흡수하듯 쭉 빨아들이는 겁니다. 납품, 너무 재밌는 건 납품이라는 말은 물품을 바치는 거죠. 이때는 바칠 납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걸 납세라고 그러죠. 이때 납자는 드릴 납자입니다. 누구에게 바치다, 바칠 납자라고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납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해되면서. 무언가 내 몸에 물이 솜이 물을 먹듯이 내 머릿속으로 어떠한 지식이나 이해 정도가 싹 빨아들여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처럼 입력만 하면 싹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것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고요? 입력된 상황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응용 상황까지 다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멋진 납득할 만한 지혜를 지녔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발불리자다. 과전불납리의 리는 심리라고도 하고 발불리라고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봐야 되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글자가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을 알아야만 이 글자가 신이다라는 뜻이 이해가 됩니다. 보십시오. 이건 몸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몸의 잔걸음으로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어디를 다니기 위해서, 그쵸? 천천히 걸을 때 천천히 걷기 위해서 배 모양의 배주자의 변형 형태예요. 배 모양의 발에다 신는 게 뭐예요? 신이죠. 그 신을 신으면 꼭 어디를 밟고 지나간다 해서 발불리자죠. 우리가 이력서 할 때 이력, 즉 지금까지의 학업이나 직업 따위의 경력, 밟아 내려온 업적 이런 거죠. 어떤 일을 이행하다, 이행, 실제로 밟아 나가면서 행하는 게 이행입니다. 여러분, 이 발불리자, 신리자 너무 재밌지 않나요?
배 모양의 형태로 내 몸이 움직일 때 발밑에 싣는 거예요. 뭐예요? 신이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달라이 라마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는 글 중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눈이 와서 너무 추울 때 내 발을 따뜻하게 하고자 세상 모든 눈을 가죽으로 덮을 필요는 없다. 오직 내 발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가죽신을 신으면 된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 미워하는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그 사람들을 피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미움을 제거시키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부터 아름다워지면요, 다 되는 거죠. 오해할 상황 만들어질 때 우리는 과전불람리라고 합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뭔가 오해받을 짓을 하고 있을 때 이놈아 과전불람리란 말도 있어.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문장의 형태와 어디에서 왔는지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문장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같이 보죠. 과전불람리라. 오이밭에, 한마디로 말해서 참외밭에, 그죠? 아주 쉬운 얘기로 오이밭에 이 말이니까요.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아라. 신을 들이지 말아라 이 말이니까 오이밭에 들어가지 말아라. 오이밭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아라. 신을 뭐 이렇게 신는 척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무나도 재밌는 건 이건 문선이라는 책의 군자행이라는 고사 그 내수 중에서 군자행이라는 데 나오는 글귀입니다. 야, 우리가요 문선에 보면 고사가 있습니다. 이 고사라는 건 뭐냐면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민간의 가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이런 시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군자는 미연을 막아 혐의 사이에 처하지 않는다. 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않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바로잡지 않는다. 형수와 시아주버니는 손수 주고받지 않고 어른과 아이는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는다. 공로에 겸손하여 그 바탕을 얻고 한데 어울리기는 심히 홀로 어렵다. 주공은 천한 집 사람에게도 몸을 낮추고 입에 든 것을 토해내며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다. 한 번 머리 감을 때 세 번 머리를 감아주어 뒷세상이 성현이라 일컬었다. 이것이 군자행의 시 내용입니다. 너무 재밌는 건요, 여기에 보면 주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공은요, 천한 사람이 방문을 하면 몸을 낮추어 그들을 받아들였고요. 누가 물어보면 먹던 것을 3번 뱉어내고서 바로 그 사람에게 응을 했고, 누가 멀리에서 찾아오면 머리 감다 말고도 머리를 움켜쥔 채로 쫓아나갔답니다. 남을 배려함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를 후세 사람이 성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애들한테 무슨 질문을 하면요, 야, 너 이거 뭐냐 그러면, 왜? 저요? 뭐요? 이게 뭡니까? 세상은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다가 전반부에 나오는 거, 군자는 사건이 생기기 전에 이를 미리 막아야 되고 또 남이 의심할 만한 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무의식 중에 한 행동 때문에 그것이 남의 의심을 받을 만할 때 쓰는 과전불람리, 이거와 또 대꾸를 이르는 게 이하 부정관이죠. 이하라는 건 뭐예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아라. 왜냐하면 갓끈을 고쳐매려고 이렇게 손을 올리다 보면 오얏을 꼭 따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오해보다는 이해가 더 빠릅니다. 왜냐고요? 이 다음에 오가 오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사십시오. 이해는요, 남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는 게 이해지. 그쵸?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게 사랑이지, 사랑되어지는 걸 사랑하는 건 계도합니다. 자기 이뻐만 하면 쫄랑쫄랑 꼬리 흔드니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를 이해하도록 내 마음을 먼저 여십시오. 달라이 라마의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내 마음을 먼저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사성어와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